나는 나다. 나는 17살 중학생이다 라고 생각을 어거지로 할 필요 없이 나는 그냥 난데, 만약에 내가 17살 고등학생이라고 한다면 무슨 상황을 상상할 수 있을까라고 해보는 거야. 되게 쉽게, 우리 아까 초반에 말했죠. 억지로 끄집어내지 말고 달래라고 써 있었는데, 자, 제4장 상상력입니다. 우리가 이제 연극학교가 시작이 되어서 시범 공연도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행동 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기억나는 것이 있으시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스타니슬랍스키의 연기술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라고도 할 수 있는 만약에라는 가정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한국에서는 매직 if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if I라고 또 합니다. 저는 if I가 훨씬 더 좀 직역 같은 느낌이라서 if I라는 말을 저는 써요. 그리고 이제 상상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상력이 여러분들은 얼마나 가지고 있으신가요?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아니면 어린 시절에 상상력이 굉장히 내가 많은 친구였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난 상상력이 좀 없는 친구다라고 생각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이 상상력이라는 파트도 개발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개발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개발이 안 될 거면 오늘 스타니슬랍스키가 뭐라고 말을 하는지 한번 같이 훑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4장이 시작되겠습니다. 자, 제4장에서 선생님은 학교가 아닌 선생님의 아파트로 아이들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자, 우리 이 집에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자 이러고 이제 수업이 시작이 됩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한 편의 희곡이라는 것이 있어. 그 속의 배역들은 작가의 상상력의 산물이자 작가가 생각해낸 만약에라는 가상세계 및 주어진 상황이야. 무대에서는 실제란 없지. 그치? 희곡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허구잖아요. 허구. 소설도 허구잖아요. 그래서 배우의 목표는 이 희곡을 연극적 실제로 바꿔놓는 일이다. 사람들에게 믿게끔, 이것이 실제다라고 믿을 수 있게끔 바꿔놓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상상력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네. 가장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벽에 이제 여러 가지 무대 세트 디자인 그림들이 막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씩 이제 너희들 봐봐라 이러면서, 이 그림들이 뭐냐면 내가 좋아했던 어떤 예술가의 작품인데, 이 사람은 아직 쓰이지도 않은 희곡을 위한 세트 만들기를 즐겨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희곡이 이제 연극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무대 스케치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무대 스케치를 하는 그 역할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분이 무대 스케치를 좋아하셨던 분인 것 같은데, 이분께서 이제 여러 가지 스케치 디자인을 그리셨고 그걸 이제 선생님이 벽에다 붙여놨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뭐 풍경화도 있고요, 또 우주 생활을 그린 희곡의 스케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우주 생활을 그린 이 희곡 스케치를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람은 모스크바 밖으로는 나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이 그림 봐라, 이거 너무 대단하게 잘 그리지 않았냐? 그는 겨울에 집 주변에서 본 거, 소설이나 뭐 과학서적, 사진 등에서 보고 듣고 북극의 어떤 전경을 만들어냈고, 이 모든 재료를 활용해서 그의 상상력이 이런 훌륭한 그림을 그려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다른 쪽 벽을 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벽에는 이제 일련의 풍경화들이 붙어 있는데, 풍경화들에는 다 소나무 숲이 있고 그 곁에는 아담한 집들이 똑같이 열을 지어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절이, 시간이, 날씨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그 벽을 따라서 붙어있는 이 풍경화들이 장소는 다 같은데 뭐 집들이 없고 대신 벌목한 개간지와 호수와 여러 종류의 나무들만 있어요. 분명히 이 예술가는 자연과 거기에 수반된 인간의 삶을 재배치하는데 기쁨을 느끼던 사람인 것 같았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코스차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이제 우주 생활을 그린 희곡을 위해 스케치를 해놓은 그림들도 이제 보여줍니다, 학생들에게. 그러면서
이런 그림을 그리려면은 상상력도 중요한데 공상력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학생이 상상력이랑 공상력은 뭐가 다릅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상력은 뭐 우리도 다 알고 있죠. 상상력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현실에 지금 이 상황 현실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창조한다라고 한다면, 공상력이라는 것은 이제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아마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느껴지는 것을 공상력이라고 말해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예전이라면 뭐 달에 사람이 간다라든지 이런 것은 공상이었죠. 근데 지금 현실에서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일 수도 있다만 잘 생각이 안 나지는 그런 어떤 일들을 공상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영원히 불가능하다고는 장담할 수 없다라고 선생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이런 무대 스케치를 하는 이런 화가에게는 상상력뿐만 아니라 공상력도 아주 필요하지 않겠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폴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배우는 상상력과 공상력 둘 다 필요합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대답이 어떨까요? 배우는 상상력과 공상력이 필요할까요?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 폴, 너 그런 질문을 했구나.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만약에 우리 연극 배우에게는 희곡이라는 것이 주어지는데 그거는 이제 극작가가 쓰는 거지. 근데 극작가가 그 배우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희곡에 제시를 했을까? 만약에 너라면 등장인물의 삶을 100페이지 이내로 완전히 너 설명할 수 있겠니? 예를 들어 작가는 극 이전에 있었던 자질구레한 일들은 충분히 다 알려주고 있니? 그리고 연극이 끝난 뒤에는 또 어떻게 되는지, 각 장면과 장면 뒤편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알려주는 거겠니? 극작가들은 흔히 해설에는 좀 인색한 사람들이라고들 한다. 극작가의 텍스트에서 앞장면, 인물들 및 피터 또는 피터 퇴장 뭐 이런 것 같이 전후사정이 거두절미된 말들을 많이 보게 된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어떻게 다 행동을 다 알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은 이제 상상력과 공상력 둘 다 필요하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또 대사는 그러면 어떠니? 대사는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거겠니? 대사에 주어진 것만으로 등장인물의 성격이라든지 그들의 상상, 사상, 감정, 충동, 행동의 미묘한 차이 다 그려낼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세요. 대답은 당연히 그럴 수 없다 라는 거겠죠. 네,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배우에 의해서 보다 넓고 깊게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이 모든 과정에서 배우를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상상력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한테 어떤 유명한 비극 배우가 찾아오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수업을 중단하게 되고 이 비극 배우와 잠깐 담소를 나누게 돼요. 그리고 이 비극 배우가 갑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러면서 얘기를 하세요. 저 배우는 굉장히 몽상가야. 저 사람은 감수성이 엄청 강해서 자기가 만들어낸 얘기도 실제로 믿기도 해. 우리 배우들은 사실 상상력으로 빚어낸 일들을 하던 사람들이라서 현실에서의 어떤 사실도 꾸미기도 하고 그것을 꾸며진 것을 믿게 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물론 그것은 극장에서는 필요하지만 실생활에선 참 쓸데없는 일이기도 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사실은 현실에서 그럴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떤 배역이나 희곡을 배우로서 또는 연출가로서 다루면서 어떤 자극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과장해서 말하기도 하고 어떤 일을 상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에게 자극을 줄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들도 가끔 그러실 때가 있을까요? 우리 배우가 직업인 분들은 좀 삶에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 사실 직업병이죠. 네, 직업병이죠. 여러분들도 바리스타를 하신다고 한다면 그 바리스타의 직업이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사무직이라고 한다 해도 그 사무직이 또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성우들은 어떤 직업병이 있습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틀린 발음을 하거나 그러면 막 이제
아, 받침 발음 틀렸는데. 뭐 이런, 그리고 끊어읽기가 뭔가 어색하다 그러면, 끊어읽기, 뭐 이런, 그런 거 직업병이죠. 네, 굳이 뭐 전혀 뭐 안 그래도 되는 부분인데, 내가 그냥 걸리는 부분들이죠. 그런 직업병에 대한 부분들이 상상력이 때문에 이런 직업병에 대한 어떤 실생활에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잠깐 하셨고요.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데 폴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상상력이 없는 배우는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본인이 상상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상상력이 없어? 그럼 개발을 해야지. 아니면 극장을 떠나던가 라고 합니다. 상상력을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무조건 상상력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지 않은 배우들은 연출가의 손아귀에 놀아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부족한 상상력을 연출가가 대신 채워줌으로써 배우는 볼모가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건 정말 기계적인 연기를 할 수밖에 없고 배우로서의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기가 너무 어렵겠죠. 본인이 창조를 하는 게 아니라 연출가가 창조를 해주는 거죠. 자, 여기서 선생님이 상상력 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상상력도 한 3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다. 자, 첫째, 주도력을 가진 상상력. 그러니까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하겠죠. 그리고 암시를 받아서 활성되는 상상력. 그러니까 어떤 연출의 어떤 작은 불쏘시개 역할이 필요하다. 이 아이가 그렇게 주도력을 가지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불쏘시개 역할을 좀 해주면 이 친구는 상상력이 활동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암시를 주어도 반응하지 못하는 상상력. 자, 이거는 이제 문제죠. 이건 어떤 상상력이라고 할 수도 사실은 없을 만큼 어떤 그런 3가지의 상상력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자, 코스차가 이제 집에 가서 생각을 해요. 내 상상력은 과연 주도력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밤 나 상상해봐야지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 상상을 해요. 막 상상을 막 이것저것 막 하려고 하는데 감겨있는 눈꺼풀 위로 동그란 색색의 반점들이 계속 지나가는 바람에 뭐 차가 지나갔는지 어떤 불빛이 지나갔는지 그것 때문에 주의 집중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이럴 때 있죠. 그러니까 뭘 상상하려고 하는데 뭔가 자꾸 방해를 하죠. 그리고 또 상상을 하려고 전등을 다 꺼버렸어요. 그리고 계속 뭘 상상할까? 뭐 커다란 소나무 숲을 상상할까? 나무들이 산들거리는 뭐 바람에 춤추는 그런 상상을 막 해볼까? 상큼한 바람이 막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시계가 똑딱똑딱똑딱 이런 소리가 또 집중을 깨는 거예요. 그래 정말 너무 공감되지 않아요? 우리도 아무리 집중하려고 해도 뭔가가 자꾸 방해를 하잖아. 이게 우리가 연기 공부할 때라기보다는 그냥 공부할 때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공부 못하는 이유잖아. 이거 뭔가 자꾸 방해하잖아. 시계 소리 때문에 잘 못하겠어 이러면서 무소음 시계로 막 바꾸고 또 막 뭐 밖에 뭐 엄마가 뭐 텔레비전 보는 시계라든지 엄마가 뭐 도마 위에 뭐 칼질하는 소리라든지 막 이런 게 시끄러워서 공부를 도저히 할 수가 없잖아.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집중이 안 돼서 결국은 잠이 들어버립니다. 눈 감고 이제 상상하려다가 그냥 들다 자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나 상상력을 연습하려고 그랬는데 완전 실패했네. 저 완전 실패했어요. 선생님, 제가 어제 이런 상상도 하고 저런 상상도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실패한 이유가 뭔 줄 알아? 너는 상상력이라는 것은 잘 달래야 하는데 너는 강제로 끌어내려고 했고 그리고 전혀 흥미도 없는 주제로 생각하려고 했고 또 사고가 굉장히 수동적이기 때문이었어. 상상력은 능동성이 중요해. 우선은 내면적 행동이 있어야 되고 그 후에 외적 행동이 뒤따르는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뭐 어렴풋이 우리가 좀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 코스자가 저는 근데 비행기를 타고 숲 위를 막 고속으로 나는 그런 상상을 했는데요. 굉장히 능동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야, 그거 누가 능동적이냐? 기관사는 일을 하지만 승객은 그거 가만히 있는 거 아니냐? 네가 그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 뭐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래, 그건 뭐 조금 행동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너 그냥 그 안에 가만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었잖냐. 그게 그 무슨 상상력이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주 귀여운 아이와 놀아주는 그런 상상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시고요. 너무 초보적인 내용이긴 해서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수업 중에 이제 자, 우리 상황 연기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우리 만약에라는 마술을 써서 이 상황에서 단 한 가지만 한번 바꿔볼까? 자, 우리는 지금 수업 중이야. 예를 들면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 수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은 오후 7시 30분이고
여름이고요. 여러 가지 상상. 우리는 지금 비대면으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이라는 마법을 한번 써봅시다. 지금이 오후 7시 반인데요. 만약에 이게 아침 7시 반이다 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자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유가 있어야겠죠. 이 유튜브 수업이 왜 아침 7시 반이 되었느냐는 거죠. 저녁 7시에 시작을 해서 10시 전에 끝나야 되는 건데 이게 7시 반, 오전 7시 반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겠죠. 그럼 이제 그 이유를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7시에 시작한 수업이 계속 밤새도록 진행이 되어서 아침 7시 반까지 되었다 라고 상상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선생님의 어떤 특정한 무슨 이 사정이 생겼기 때문에 7시 반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선생님이 실수를 해서 아침 7시인데 저녁 7시로 상상을 착각을 해서 뭐 낮잠을 너무 많이 잤다든지, 그래서 7시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상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오늘은 여름입니다. 꽤 무더운 여름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름이 아니라 겨울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내지는 봄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또 우리가 그걸 부각시킬 수 있는 타당성을 받쳐줘야 되는 이유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어디서 찾겠어요? 그걸 다 상상해서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 얘기를 선생님이 쭉 하십니다. 자, 다음 날이 되었어요. 자, 어제는 우리가 이런 작은 하나의 작은 것을 바꾸는 상상을 했지. 자,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차원의 여건을 직접 만들어보는 상황 연기를 한번 해보자. 자, 꼬스자, 너 지금 언제 어디에 있고 싶으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꼬스자가 대답합니다. 저는 지금 한밤중이라고 하고 싶고요. 제 방이라고 할래요. 오케이, 좋아. 너 그러면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우선 집에 다가가는 일이 먼저일 거고, 그리고는 바깥 계단을 올라가서 이제 벨을 누르겠지? 간단히 말해서 일련의 여러 행동을 거쳐서 자기 방에 가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손잡이 보이니? 그 돌릴 때 감촉이 느껴지니? 문이 열린다. 자, 그러면 네 앞에 뭐가 있니? 저 앞에는 지금 정면에 옷장과 책상이 있습니다. 아, 그래? 그럼 왼쪽에는 뭐가 보이니? 왼쪽에는 소파와 식탁이 보입니다. 자, 좋아. 이리저리 거느려봐. 그 방에서 생활하듯이. 자,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편지가 한 통 있어요. 답장을 못 해줘서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너 네 방에 있는 게 틀림없구나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상이 되었고, 이 코스차는 아마 편지를 직접 받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답장을 못 해줘서 미안한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걸로 추론해 볼 때 이걸 주는 사람이 누구이고, 그리고 답장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못 해준 것에 대한 미안한 감정까지 동반이 되었기 때문에 이 편지에 대해서 코스차가 아주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걸 선생님이 보고 너 네 방에 있는 게 정말 틀림없구나 라는 얘기를 합니다. 상상력이 아주 잘 동원이 된 거죠. 자, 이제는 뭐 할래? 라고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그 코스자가 지금 몇 시인지에 따라서 좀 달려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 그거 참 좋은 대답이다. 밤 11시로 해볼까? 네, 좋습니다. 식구들은 다 잠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 고요한 시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고요한 시간이 왜 좋으냐면 좀 더 비극적인 연기를 하고 싶거든요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선생님이 이 대답에 선생님이 야, 그따위 목적을 가지다니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 책에는 그런 부질없는 목적으로 시간을 할애하려고 들다니 유감이구나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따위 개똥 같은 목적으로 밤 11시라고 잡다니 라는 말입니다. 전혀 이거 완전 밤 11시는 뭔가 비극적이야, 뭐 이런 아주 개똥 철학에서 나온 거죠. 자, 이 코스자가 비극적인 어떤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는 욕구를 가집니다. 어떤 역할 가질래? 방안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나 우연한 사건을 통해서 어떤 창조적인 주제가 떠오를까 해서요. 그래, 뭐가 떠오르는 게 있니? 다락방으로 돌아오니까요, 뭔가 으슥한 느낌이 납니다. 여기에 목매달기 꼭 알맞은 갈고리가 하나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목을 메고 자살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래 한번 해봐. 아마 밧줄이나 뭐 허리띠 또는 뭐 가죽끈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너 어떻게 했니? 저 지금 끈을 찾으려고 서랍이랑 선반, 옷장을 막 뒤지고 있습니다. 뭐가 보이니? 가죽끈을 찾았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갈고리와 마룻바닥 사이가 너무 짧아요. 발을 그냥 딱 뻗으면 닿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곤란하네. 너 어디 다른 갈고리 있나 한번 찾아봐라.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목을 맬 만큼 좋은 갈고리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래 그럼 그냥 계속 살아라. 목 매다는 것만큼 짜릿하진 않아도 뭐 흥미로운 일을 열심히 하면서 잘 살아보면 되겠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약간 이제 뭘 더 할 게 없는 거야. 이 친구는 목을 매달고 싶은데 목을 매달 만한 어떤 구석이 보이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를 더 하고 싶은데 상상력이 고갈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거스자가. 선생님은 여기서 이렇게 대답해요. 야 당연하지. 너의 그 계획이 논리적이지가 않았으니까. 너 막연한 전제. 그러니까 여기서는 목을 매달고 싶다라는 막연한 전제인 거죠. 막연한 전제에서 출발해서 어리석은 결론에 도달하는 작업을 요구받았으니까 상상력이 절름발이가 된 거 당연하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논리적이어야 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아주 작은 일까지 다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논리와 일관성을 언제나 긴밀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할 때.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배우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배우는 연습 중인 연기를 중심으로 하여 여러분들로 대입을 하자면 여러분들의 고른 그 대본을 말할 수 있겠죠. 연습 중인 그 연기를 중심으로 하여서 끊어지지 않는 일련의 상황들을 상상해 놓고 있어야 된다. 첫째. 그리고 둘째. 이런 가정된 상황을 실예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그 상황들과 결부된 내적 비전들을 연결할 튼튼한 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써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렵게 쓰여 있는데 뭐 그렇게 뭐 이 말 자체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자, 무대에 서 있는 매 순간마다 그리고 극의 행동이 전개되는 매 순간마다 배우는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외적 상황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는 배우 스스로 상상해 놓은 상황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또는이라고 써 있어서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데요. 앞에 나오는 이 배우는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외적 상황이라는 것이 배우가 스스로 상상해 놓은 상황들일 확률이 높죠. 그래서 그냥 같은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 배우가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이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 이 상황들을 100% 알고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순간순간이 이어져서 일련의 이미지들이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연속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상황을 꾸려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 이 얘기는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영화 한 편을 우리 한번 만들어 볼까? 어제 이미지들을 한 편의 영화처럼 만들려고 했는데, 자, 이제는 영화 한 편을 만들어 볼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상상력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십니다. 폴, 너는 살아있는 한 그루의 나무다. 연기해봐라. 상상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폴이 저는 늙은 떡갈나무입니다. 그러나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안 믿어지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솔직한 말이죠. 여러분들도 자, 나는 17살 고등학생 1학년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게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근데 잘 안 믿어집니다 라고 솔직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힌트를 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너 자신한테 이렇게 말을 해봐. 나는 그냥 나다. 나는 폴이다. 그치, 나는 폴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한 그루의 늙은 떡갈나무로서 어떤 특수한 상황에 처한다면 나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라고 상상해 보라는 거죠. 굉장히 이게 쉬운 부분인 거예요. 그쵸? 나는 나다. 나는 17살 중학생이다 라고 생각을 어거지로 할 필요 없이 나는 그냥 난데 만약에 내가 17살 고등학생이라고 한다면 무슨 상황을 상상할 수 있을까? 라고 해보는 거예요. 되게 쉽게 우리 아까 초반에 말했죠. 억지로 끄집어내지 말고 달래라고 써 있었는데 상상력을 상상할 수 있게 쉽게 편안하게 상상도 우리가 편안해야 하잖아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폴이 이제 생각을 해봐요. 알프스 산맥 근처에 있는 뭐 떡갈나무고 고원 위에 성이 자리 잡고 있고 막 이런 상상을 막 해요. 내 몸에는 막 나뭇잎이 무성하게 덮여서 막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고 바람이 막 세차게 불고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레오에게도 말을 해요. 레오는 나는 공원에 세워진 초가집입니다 라는 상상을 했어요. 그래서 너 뭐가 보이니? 그러니까 레오가
공원 보이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정말 제가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들이랑 수업을 하면서 너무 많이 듣는 대답이거든요. 전 공원에 세워진 초가집이니까 공원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래 근데 공원 전체가 다 보일 수는 없지. 공원을 어떻게 탁통으로 보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난 공원에 세워진 초가집이고 뒤통수에 눈이 달리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보일 거 아닙니까? 거기 뭐가 보이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타리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울타리지?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어떤 재료로 만든 울타리지? 선생님이 엄청 달래가면서 지금 질문을 합니다. 어떤 재료요? 쇠요, 쇠, 무쇠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디자인이 어떻게 돼 있지? 글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선생님, 네가 지금 상상하는 게 잘 느껴지질 않아. 좀 잘 묘사해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레오가 상상력을 일깨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고스차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얘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레오가 상상 모르겠는데 그냥 속으로 이러고만 앉아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본인이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내가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 얘들아. 내가 질문을 하면 너희들은 답변을 해야겠지. 그래서 그 답변을 하기 위해서 어떤 상상력을 발휘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되겠지. 상상력에 입각한 작업이란 의식적이고 지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학생은 기억을 떠올려서 또는 상상에 의해서 뭔가를 보게 된다. 이렇게 또 세 번째 질문을 하고 네 번째 질문을 하고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내가 함으로써 너의 머릿속에 떠오른 그 짧은 순간이 유지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연장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선생님도 그렇게 하시죠? 저도 여러분들과 분석을 하는 과정이 계속 질문을 주고받는 과정이죠. 어떤 친구는 이렇게 상상이 막 잘 내가 끌어주면 상상을 잘 해내는 친구가 있어. 그런데 어떤 친구는 이렇게 간단한 질문을 던져도 반응이 없는 군뱅이 상상력을 가진 학생들도 있어. 이럴 경우에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 질문도 내가 하고 답도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암시해준 답을 그대로 그 친구가 만약 수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이제 나아가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레오를 질문으로 한다면 자 초가집이니까 너 뭘 보이니? 하니까 공원 보이는데요. 뭐 요따이 대답을 하니까 공원은 그래 공원인데 공원 모든 것이 네가 막 통찰력 있어서 보는 건 아니지 않느냐. 눈앞에 지금 뭐가 보이니? 이런 식으로 좁혀주죠. 그럼 내 눈앞에 뭐가 보이나? 울타리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좁아지면서 그것을 선생님의 말을 수용해 나가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를 얻어내기는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죠? 자, 다음 날이 됩니다. 그래서 상상력 개발 연습을 계속합니다. 폴에게 상상력 개발 연습을 시키는데요. 자, 너 어제 늙은 떡갈나무라고 했으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자. 자, 무슨 소리가 들리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가 들리지? 무슨 소리가 들리지? 무슨 소리가 들리지? 계속 이제 폴이 집중하는데 그 들립니까? 안 들린다는 거. 안 들려.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 목장에 있는 떡갈나무라며.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양들이나 암소가 내는 소리가 들리고요. 풀 씹는 소리도 들리고요. 뭐 그러니까 진짜로 들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상상을 해내는 과정인 거죠. 방울 소리, 뭐 여인네들의 잡담 소리 이런 것들이 들립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너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니? 그러니까, 여기는 봉건 시대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좋아. 그러면 넌 봉건 시대를 살고 있는 그 떡갈나무로서 그 시대를 특정지을 만한 어떤 소리들이 들리니? 얘기를 하니까 폴이 이제 봉건 시대, 여기는 목장, 막 이러니까지 생각을 하다가 근처 성에서 벌어지는 축제에 참석하는 음유시인의 노랫소리가 들린다라고 얘기를 할까? 상상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폴이. 자, 근데 너는 왜 들판에 혼자 서 있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폴이 예전에는 여기가 울창한 숲으로 덮여 있었어요. 그런데 성주가 적군의 행동을 숨겨주는 은폐물이 될까봐 이 숲의 나무를 모두 다 베어버렸고 저만 홀로 남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왜 무슨 이유로 너 혼자 남았을까? 왜 너만 남겨뒀을까? 라는 질문을 선생님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이제 또 생각을 합니다. 아, 제가 인근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공격에 대비한 막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그 떡갈나무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만족하셨어요. 자, 네 상상력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 너의 상상력이 나아져서 네가 그곳에 남을 수 있는 어떤 타당성, 당위성들을 다 부여를 하고 있다. 주어진 상황이 충분히 조성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해낼 수 있다면 좋겠죠. 근데 스스로 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선생님이 이제 다 이렇게 약간 떠다 먹여준 거긴 하지만, 네. 자, 그리고 또 상상력 연습을 계속 시키시는데요. 자, 어떤 정서를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다. 자, 떡갈나무라는 이 가상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공포라든지 환희라든지 이런 감정을 좀 느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너는 어떨 때 이 마음이 특별하게 좀 움직이는 어떤 상황이 있니? 라는 질문을 선생님이 하니까, 저는요, 큰 싸움이든 작은 싸움이든 싸움하는 걸 보면 막 이렇게 흥분이 돼요. 막 이렇게 화가 나고 막 이렇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적의 습격 상황이라고 하면 참 좋겠다. 인전마을의 공작이 벌써 군대를 이끌고 네가 서 있는 목장으로 막 벌떼처럼 막 밀려오고 있는 상황이야. 자, 여기서 막 격전이 벌어지게 생겼어. 적의 화살이 막 소나기처럼 너한테 막 쏟아질 거고, 그 중에서는 막 불화살도 있어. 자, 막 타죽 직전이야. 자, 이런 상황이라면 너 어떻게 하겠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폴이 막 어떻게 하지? 나 어떻게 하지? 막 어떻게 하지? 막 어떻게 하지? 막 이러다가 너무 막 괴로워서 선생님한테 하는 얘기가, 저는 지금 뿌리가 땅에 박혀서 꼼짝도 못 하는데 제가 어떻게 스스로를 구할 수 있겠어요?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폴의 막 이렇게 흥분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 내가 보고 싶었던 것은 네가 내적 자극으로 인해서 행동까지 막 넘볼 수 있는 이런 상황, 막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어떤 내적 정서를 가질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어지는지를 보고 싶어서 너한테 이렇게 상황을 몰아간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상상을 해서 이 아이가 어떤 정서를 느끼게 되었죠. 그냥 나는 늙은 떡갈나무다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 몰리니까 막 괴롭고, 내 스스로 뿌리를 받고 있는 이 나무로서의 고통, 그런 것들을 이 폴이 상상력을 통해서 느끼게 된 거죠. 선생님이 보고 싶었던 것이 그거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이 계속 왜 라는 질문을 하셔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찝어드리고 여러분들한테 가고 싶어요. 제가 오늘도 낮에 이제 학원 수업을 하면서 느껴졌던 부분이고, 여러분들 제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단문 분석표를 씁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가 이 수업이 끝난 다음 이 4장 상상력 파트를 끝낸 다음에 단문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럼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목적을 씁니다. 그쵸? 이 친구의 목적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씁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서 쓰시고 그 뒤에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왜? 라는 질문.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걸 찾을 수 있는 단문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단문이 많은 걸 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왜구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는 분노로 전쟁에 나갔습니다. 자, 이런 단문이에요. 그러면 나의 목적은 왜구를 무찌르는 것이에요. 왜냐면 적이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문단에 그냥 그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그냥 왜구가 쳐들어오면 나는 전쟁을 나가는 것, 이렇게 그냥 아주 의심 없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왜구가 쳐들어오면 무조건 전쟁이 나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쵸? 사람마다 다르죠.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은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이유로 왜? 라는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왜구가 우리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나가고 싶을 수도 있고 안 나가고 싶을 수도 있죠. 근데 뭔가 사회적인 통념상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의심도 하지 않고 그냥 나가기로 설정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뒤에 다시 다뤄지게 될 건데요. 별 임팩트 없어요. 느껴지는 것도 없어요. 그냥
껍데기, 빈 껍데기만 남는 연기를 여러분들이 보여주게 될 경우가 많아요. 왜 내가 전쟁에 나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무슨 이유로 내가 전쟁에 나가야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인 피부에 와닿는 이유들이 필요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이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생각 안 하는 거지만 그 이유가 필요해요. 내가 남자친구한테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저한테 가져오는 단문 중에 실현당한 그런 단문들. 실현을 당해서 내가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실현을 당했으니까 여러분들은 고통스러운 거야.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실현을 당했는데 나는 왜 고통스럽지? 의 과정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찾을 수 있죠. 저 남자애를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었는데 그런데 저 남자애로부터 헤어지자는 소리를 들으니까 고통스럽다 라고 한다면 왜 고통스러우냐면 나는 저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죠. 실현당해서 고통스럽다. 그냥 실현을 당했으니까 고통스럽다. 아니에요 여러분. 실현당해서 실실 웃을 수도 있어. 그치?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 단문은 실현을 당했으니까 난 무조건 고통스러워야 돼. 이런 아주 그지 깽깽이 같은 그런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연기를 해나가는 단문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적을 찾으실 때 그 목적 뒤에 왜? 라는 질문을 한 번 더 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무슨 이유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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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당연해 보이는 그 결과물에 또 여러분들이 확 와닿는다면 사실 따지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나는 애국자니까 뭐 이따위로 생각을 하고 그냥 전쟁에 나간다 뭐 이렇게 생각을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왜라는 질문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주셨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상상력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멋들어지는 말들을 써놓으셨는데요. 상상력에 의한 배우의 모든 창조물은 철저히 연구되고 사실적 토대 위에서 견고하게 구축되지 않으면 안 된다. 배우는 설득력 있는 존재의 실상을 명료하게 그려내기 위해서 자신의 창조력을 발휘하는 사람이야. 이 과정에서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와 같은 온갖 질문을 자신에게 묻게 되는데 이 모든 질문의 배우는 다 대답할 수 있어야 돼. 물론 이게 이제 뭐 이 단문과 연관된 질문들이겠죠. 전혀 뭐 연관되지도 않은 것을 묻진 않겠죠. 그래서 그런 연관된 질문들에 대해서 배우는 다 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때로는 배우가 이런 의식적이고 지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어. 상상력이 막 직관적으로 작동이 될 때, 예를 들면 뭐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든 그런 실현을 당해서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내가 한 두 번째로 만났던 그때의 그 시련이 딱 떠올라. 그래가지고 막 상상력이 막 직관적으로 막 작동이 돼. 그때 나의 심리, 그때 나의 어떤 상황들이 막 이렇게 직관적으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타당한 이유들을 다 찾아갑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지적이고 막 의식적으로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매번 그렇게 작동되지 않죠. 우리가 안 와닿는 단문들이 여러분들이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그냥 당연히 작동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 막연히 펼치는 상상은 그냥 헛수고다. 헛수고. 상상력을 이성적으로만 접근하면 껍데기밖에 얻지 못한다. 자신의 모든 천성을 적극 투입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자신의 모든 천성을 투입하라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 상상력을 할 때 어떤 새로운 사람의 어떤 막연한 상상력이 아니라 만약에 나라면 만약에를 충분히 사용해서 나의 천성, 나의 성격, 나의 본능, 나의 모든 감정선 느낌들을 활용해야 그것이 타당성 있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왜 원하는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으며 거기 가서 무엇을 하려는지 잘 모르면서 기계적으로 대사를 말하거나 행동을 하게 된다면 상상력이 결여된 연기가 되고 그것은 진실성을 갖지 못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상력을 동원할 때 그냥 막연하게 상상하지 말고 if I를 하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라면 이 아이가 지금 실현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아니면 텔레비전에서 봤던 그 영화라든지 뭐 TV 드라마에서 봤던 그 아이의 실현당한 그 상황을 가져오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느꼈던 그 아이 그 실현,
그걸 써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여러분들이 무슨 그런 연애에 대한 경험, 어떤 경험이 없는 분야가 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냥 진실하게 자신을 바라봐서 만약에 내가 연애를 어떤 연애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로부터 실현을 당했을 때 진짜 나는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게 될까라고 진실되게 상상을 해서 그것을 써먹을 수 있으면 그것이 훨씬 낫다라는 거죠. 자신의 천성을 써먹으라는 얘기를 좀 여러분들이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 약간 위에 있는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와 같은 온갖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요 부분도요. 이걸 여러분들이 되게 부담스럽게 느껴요. 아, 그걸 어떻게 다 알아? 그걸 왜 다 알아야 돼? 이런 식으로 느껴지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걸 왜 다 알아야 되냐면요. 화자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화자가 예를 들어 실현을 당한 어떤 상황을 연기할 때 그 남자애가 누구야? 그 남자애랑 어떻게 만났어? 그 남자애랑 얼마나 사귀었어? 그 남자애는 뭐 하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질문할 때 그 화자가 대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화자가 대답을 할 것 같은 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 화자를 연기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그냥 그 남자의 할아버지는 누구야? 뭐 이런 것처럼 뭐 전혀 상관없는 걸 질문하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 단문과 연관된 어떤 거기에 연결성이 있는 그런 모든 것들, 모든 질문에는 배우도 답할 수 있을 만큼,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만큼 상상해 두어야 한다라는 거죠. 물론 질문이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상상하는 건 아니겠지만요. 실제 설득력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 설득력 있는 존재가 나의 천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상상력이라고 해서 여러분 현실에서 너무나 동떨어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게 아니에요. 있을 수 있는 일을 상상해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네, 자 상상력 파트를 이렇게 다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5장 주의 집중입니다. 집중이 안 되죠? 스타니슬랍스키는 주의 집중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지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